레버리지에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게 전세야. 1억을 써서 3억이 생긴 거야. 200%의 수익이 생긴 거야. 살 거야, 팔 거야, 살 거야, 팔 거야. 무조건 사야 돼. 단 이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가정하에서. 약간 시장의 미래를 살짝 볼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까지 주식의 기초를 다시 한번 단단히 다졌으니까 이번에는 증권 어플이나 아니면 뭐 은행 어플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주식을 사려고 하면은 사실 주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표적으로 펀드 같은 것들이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열중하는 레버리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오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일단 요즘 제일 핫하다고 하는 게 ETF 이거잖아요. 이게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게 펀드의 한 종류더라고요. 펀드부터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펀드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펀드가 원래 돈을 펀드라고 하잖아요. 펀드레이징, 돈을 모으다, 기금을 모으다. 근데 이제 기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이제 팟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식은 한 장 한 장 한 장 사는 건데 펀드라는 건 이렇게 묶음이지. 2주씩, 2주씩, 2주씩 이렇게 3대 3대 4로 이렇게 묶어놓고 이 묶은 것을 팔기 시작하는 거지. 아, 그냥 주식 여러 개를 그냥 한 번에 사는 그런 느낌. 그렇지. 원래 펀드는 이제 그런 느낌이야. 아, ETF는 그럼 펀드 중에 하나라는데. ETF는 펀드야. 근데 이제 ET가 Exchange Trade니까 증권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펀드야. 이렇게 자산 운용사 뭐 그런 데서 만들지 상품을. 가지고 그 상품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뭐 코스피 200 그러면 코스피의 200 회사를 다 넣어. 시가총액에 비례해서 넣어. 그래갖고 내가 코스피 200짜리를 하나를 사면은 내가 200개 회사를 사는 거야. 200개 회사를 그 시가총액에 맞춰서 시가총액에 맞춰서. 그러니까 10,000원짜리 하나 샀다. 그러면 10,000원짜리 안에 한 20원, 30원은 삼성전자가 들어있고 또 20, 30원은 뭐 하이닉스가 들어있고 그다음 뭐 1원은 뭐가 들어있고 뭐 이렇게 들어있겠지. 그러면은 그 주식 가격 그 한 주를 사려면은 원래 SK 같은 경우는 200 몇만 원이 필요하고 그런 건데 요런 상품은 그러면은 그 돈이 필요 없어도 필요 살 수 없지. 있는. 그게 이제 매력이지. 크게 팥에 넣어놓고 그걸 잘게 잘라서 파는 거지. 그런데 지금은 한 종목 가지고도 펀드를 만들어. 예를 들어 삼성전자 또는 하이닉스 이 하나를 가지고 펀드를 만들기도 해. 근데 이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뭐 펀드의 기본 취지하고는 다르지. 레버리지 상품으로 해서 만드는 게 있어. 좀 이거는 좀 어렵지. 다른 거네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0% 올랐는데 나는 20% 올라. 뭐 이런 상품이 있어. 너무 좋지. 근데 10% 떨어지면 20% 떨어져. 이게 2배 효과가 있는 거지. 되게 위험해 보이는데. 그러면은 그 레버리지 상품이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주식은 그 오르고 내리는 게 정해져 있는데 이거 배수로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조금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많은 것처럼 만드는 것을 레버리지라고 하잖아. 레버리지에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게 어디에 사냐면은 전세야. 전세요? 그렇지.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내가 1억만 주고도 살 수 있어. 어떻게? 9억 전세를 끼고. 아, 전세 끼고 그렇지. 10억짜리 집인데 1억을 주고 9억은 세입자한테 돈을 빌린 거지. 주택을 담보로 나한테 빌려준 거지. 그러면은 내가 1억을 가지고 10억짜리를 사는 효과를 가져온 거야. 근데 이제 이게 그대로 있으면은 나는 9억은 빚이고 10억은 내 돈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나한테는 1억만 있는 거지. 집의 형태로. 근데 이제 이 부동산이 다음에 12억이 됐어. 그러면은 그 12억이 됐을 때 팔았어. 다른 사람한테. 그럼 나한테 얼마가 생겨? 9억 갚으면은 3억이 생기죠. 3억이 생기지. 그럼 내가 처음 얼마를 썼어? 1억을 썼지. 1억을 써서 3억이 생긴 거야. 200%의 수익이 생긴 거야. 근데 원래 집값은 20%만 올랐잖아? 20%가 올랐는데 200%의 수익이 생긴 거야. 또 계산을 하니까 그렇게 되네요. 그렇지. 그게 레버리지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10억짜리가 8억으로 떨어졌어. 팔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 9억도 못 갚는데요? 9억을 갚으려면 남한테 빚을 1억을 쳐서 갚아야 돼.
그러면 내가 원래 1억 있던 게 얼마 있어? 마이너스 1억이야. 2억을 손해본 거야. 그러니까 내 돈의 200%가 마이너스가 된 거야. 되게 무서운데요? 되게 무섭지.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레버리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 근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그동안 쭉 올라왔기 때문에 그게 작동을 한 거야. 그래서 부동산의 갑부들이 그렇게 많은 거야. 돈이 조금만 있어도 레버리지는 마치 1억 있는 사람이 10억인을 가지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잖아? 네네. 10억 주고 사서 내가 들어가서 살다가 12억 됐네. 그럼 20% 버는 거지. 근데 1억 주고 샀는데 12억 되면 200%를 버는 거거든. 그럼 이 사람은 팔고 나서 지금 나한테 얼마 있어? 3억이 있지? 3억을 가지고 30억짜리를 사. 이게 또 20%가 20% 금방 오르잖아. 우리나라 주택 부동산에서 그동안 20% 올라서 36억이 됐어. 30억짜리를 사는데 내 돈 3억 주고 27억은 전세를 주고 전세에서 빌린 거지. 근데 36억이 됐어. 그럼 36억을 받아서 27억 줘야지 전세에다. 그럼 얼마 남아? 9억이 남아. 3억이 9억이 됐어. 3배. 그러면은 1억을 가지고 한 번 사고 팔고 사고 팔고 2번 했는데 9억이 된 거야. 아까 집 거의 살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오르니까 괜히 내 돈을 주고 다 살 필요 없겠구나. 그러면 이거 또 전세로 한 번 더 해야지. 전세로 한 번 더 하면 얼마가 돼? 그 다음 27억이 드는 거야. 그러면 1억을 가지고 26억을 번 거야. 3번 해서 3년 동안. 이게 레버리지의 무서움이야. 근데 오른다는 확신이 있어야. 근데 오른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레버리지라는 건 이거야. 2배짜리 레버리지를 주식을 샀다. 그러면 이제 주식을 이렇게 해서 만약에 100만 원 주고 샀어. 원래대로 20%가 오르면 이만큼이 오르는 거야. 20%가 오르면은. 여기가 20. 그래서 120만 원이 든 거야. 근데 레버리지를 한다는 것은 내가 100만 원 주고 샀는데 딴 데서 100만 원을 빌리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야. 남한테 빌렸어. 그래서 20%가 올랐어. 그러면 20%가 이만큼 올라야지. 투자를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도 20, 여기도 20. 갚았어. 팔아가지고. 그러면 내가 100을 가지고 40이 오르는 거야. 이게 2배 레버리지 상품이 작동하는 방법이야. 내가 100원을 넣으면은 자동으로 남한테 100만 원을 빌린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 반대로 이렇게 해서 이게 전체가 100만 원인데 이렇게 떨어져 버렸어요. 220이. 20이 두고 여기는 80이 돼 버렸어. 그지? 그러면 20%를 잃는 건데 여기서는 이만큼 해가지고 이만큼 빌려왔지. 빌려왔는데 20 잃는 건 여기서 잃고 이쪽에서 또 잃어. 다 떨어지니까. 그래서 또 잃어. 그럼 100을 갚으면은 여기서 100을 갚을 수는 없지. 20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만큼을 갚아. 그럼 여기 20 빠지고 여기 20 빠져. 그럴 거 아니야? 2배로 빠져. 그러니까 20% 다운이면 여기는 40% 다운이 되는 거야. 여기 20% 올라가면은 40%가 올라가는 거야. 그렇지. 원리 자체는 되게 간단하네요. 원리 자체는 아주 간단하지. 파급력이 너무 셀 뿐이지. 근데 파급력이 이제 왜 세냐? 이제 진짜 무서운 것은 이게 2번 반복될 때야. 이게 2번 반복되면은 144가 돼갖고 44%가 올라가. 20% 2번이면은 44%가 올라가. 늘어난 것도 또 늘어나니까. 그렇지. 20%에 다시 20% 4가 붙으니까 44%가 올라가. 여기서는 40%가 2번이잖아? 40%가 2번이면 196이 돼가지고 96%가 올라가. 거의 2배인데요? 왜냐면 40, 40이면 80%에다가 4, 4, 16 여기에서 늘어난 40%가 16이 있기 때문에 92배가 되는 거야. 너무 놀랍지 않아? 2번 하면은 이거의 2배도 넘어. 그러니까 2배 레버리지 상품을 3일 동안 올라가면은 그 3일 동안 올라간 것은 이것의 2배가 아니고 훨씬 더 높아. 그렇잖아. 이렇게 돌아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야. 위험해. 아까 말한 것처럼 매일매일 정산을 해. 장중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잖아? 주식은 주식대로 움직이고
레버리지 상품은 레버리지 상품대로 올라가잖아. 네. 그러니까 서로 나 살 거야, 팔 거야, 살 거야, 팔 거야, 살 거야, 팔 거야 하는데 네. 그럼 이거하고 이거 따로 놀아야지. 여기는 막 3% 올라가는데 20%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 네. 증권사에서 이 상품을 만든 자산운용사에서 개입을 해. 개입을 해가지고 이쪽 거에 2배가 되도록 계속 맞춰. 팔거나 사거나 속에서 해서. 그 차이를 우리가 괴리율이라고 해요. 괴리율이 0이면은 딱 2배로 맞아 떨어진 거지. 레버리지 상품의 언더라인 기초 자산, 다시 말해서 진짜 주식값과의 그 괴리가 없어야 하잖아. 2배면 정확히 2배로 맞춰져 가야 되는데 그 2배를 맞추지 못했을 때 생기는 걸 우리가 괴리라고 하고 그 얼마나 그 기초 자산에 대비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그건 괴리율이라. 만약에 20%가 올라가면 여기 40%가 올라가야 맞는데 이게 60%가 올라가. 그럼 20% 괴리가 생기는 거지. 여기 40%가 여기 20%가 올라갔는데 여기는 35%만 올라갔어. 그럼 40%가 올라가야지 원래. 그럼 5%가 마이너스 괴리율이 생기는 거지. 이게 2배가 되도록 그 안에서 다 그걸 돌아가게 만드는 거야. 가지고 괴리가 생기면은 그 안에서 빨리 팔거나 사거나 더해. 개입을 해서. 알아서. 그래가지고 맞춰줘. 그래서 실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럼 괴리율을 보면 돼. 이게 괴리율이 만약에 마이너스 30%다. 그럼 원래 주식 기본 자산에 비해서 이게 30%가 적은 거야, 지금. 이게 만약에 2배로 맞춰놨으면 30%가 올라가야 2배가 되는 거야. 이걸 무조건 사야 되는 거지. 단, 이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가정하에서. 이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가정하에서 괴리율을 보고, 이건 더 올라가겠네 해서 사면 돼. 근데 또 반대 방향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괴리율이 마이너스 30%라는 것은 굉장히 주식에 대해서 해박해. 괴리율이 마이너스라는 건 이게 기초자산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렇게. 그래서 이 레버리지 상품을 오래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이 장은 닫혀 있고 이 장은 열려 있을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게 막 괴리율이 낮아져. 그러면 이게 떨어질 거라는 거야. 그렇게 예측을 할 수도 있는 그렇게 볼 수가 있군요. 그렇지. 괴리율이 플러스 30%다. 이게 너무 높아 있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 기초자산이 그대로 안 움직일 거다. 그럼 이건 빨리 팔아야 돼. 너무 하이밸류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거 안 하는 동안 이게 올라갔어. 그럼 이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괴리율이라고 하고 그 괴리율을 꼭 봐야 돼. 이렇게 레버리지 상품을 할 때는. ETF도 마찬가지야. 항상 괴리율이 있는 거야. 이것도 ETF의 일종이고 모든 펀드에는 괴리율이 있어. 기초 자산 대비 이것도 이제 막 거래가 되니까 기초 자산 대비 이게 하이밸류다, 로밸류다 이런 게 있는 거야. 약간 시장의 미래를 살짝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근데 저 레버리지를 하면은 돈을 빌려온다고 했잖아요. 빌려놓은 거와 마찬가지지. 근데 그 돈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저 돈은 어디서 나는 거죠? 그렇지. 증권사가 돈이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 수조를 여기다 들어오는데 여기 옆에다가 수조를 이렇게 넣을 수는 없잖아. 빌려줄 수는 없잖아. 그래서 뭐를 하냐? 이걸 하는 사람들도 다시 레버리지 상품을 구매를 하는 거야. 또 해요? 또 해. 왜냐면 여기에 레버리지를 해주려면은 이걸 운용하는데도 더 큰 레버리지를 가져오는 거야. 너무 리스크가 크지 않나요, 그러면? 그래서 리스크를 없게 만드는 거야. 증권사, 운용사 입장에서는. 저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다 수학이야. 그냥 순수 수학이야. 어떻게 레버리지를 하냐. 그래서 이 산물은 사겠다 해놓고 안 사면 안 돼. 이건 진짜로. 5천만 원 내고 1억에 9천만 원. 이게 퓨처야. 10배. 너무 위험한데? 현재 주식 가격, 행사 가격, 기간, 그리고 진짜 중요한 플럭츄에이션. 똑같이 올라갔다가 똑같이 내리면은 레버리지는 손해를 훨씬 많이 봐.